반갑습니다. 2017학년도 물리원 첫 번째 영상입니다. 김해 분성여자고등학교 학생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교과서 26페이지 물체의 운동 단원입니다. 물체의 운동 단원에서 처음 이야기할 것은 운동의 표현 방법과 그리고 등속 직선 운동 그리고 그 그래프 읽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운동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동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란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말합니다. 움직인 총 거리를 말합니다. 변이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말합니다.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와 방향 이 모두를 다 변이라고 이 두 가지를 변위라고 하는데 구할 때는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주변의 지도입니다. 수리공원에서 분성여자고등학교로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커브를 돌아가면서 실제로 가겠습니다. 이때 움직인 총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변이는 이것이 아니라 직선거리, 이 직선거리와 방향을 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볼 때는 이 그림을 자주 이용합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은 5m 앞으로 갔다가 아니구나 해서 다시 3m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인 총 거리는 8m가 되죠. 그런데 변위로 따지자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인 직선 거리이니까 B 지점을 2,0, A 지점을 0,0이라고 하면 2m 움직인 2m 변하지요. 2,0, 0,0이면 2m가 변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변이가 2m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쉬운 예는 원궤도를 따라 운동할 때 원궤도를 따라 움직이면 한 바퀴 돌면은 0m. 한 바퀴 돌면은 변이는 0m. 원둘레로 돌았으니까 이동거리는 5m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막 곡선 따라 움직였는데 움직인 거리가 총 5m지만 지도상에서 두 지점 탁탁 끊고 쭉 이어버리면 그게 변이가 되면 3m가 된다. 자, 두 번째 할 건 속력과 속도입니다. 속력,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데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빠르기, 얼마나 빠르냐? 이동한 거리.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를 말하는데 얘는 물체의 빠르기와 방향까지 함께 나타내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순간 속도와 평균 속도,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순간 속도는 어느 한 순간의 속도를 말합니다. 구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로 구할 겁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어느 한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도인데 이때는 운동 도중의 속도 변화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T1 지점, 이 지점의 속력, 그 순간 속력을 해야겠지. 이걸 구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로 구할 거고 이걸 구할 때 평균적인 두 속력을 평균적인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평균 속력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구합니다. 구하는 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대 속도를 보겠습니다. 상대 속도라고 하면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를 말하는데 그 전까지는 관찰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 상대 속도라는 건 관찰자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들어가는 속도입니다.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 빼기 A의 속도로 구합니다. 왜 이렇게 구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절대자가 있습니다. 절대자가 B를 바라보았더니 B의 속도가 10m/s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또 절대자가 A를 바라보니까 A는 5m/s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B를 바라보면 A는 B를 10m/s의 속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B는 1초에 10m 가지만 A는 1초에 5m씩 갑니다. 그러면 A가 볼 때는 B가 1초에 5m씩 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중간에 빼기가 들어갑니다. 같은 방향일 때는 이렇게 구하죠. 상대 속도의 크기는 이렇게 구하는데 같은 방향이면 방금 보았듯이 느려지죠. 같은 방향이면 느려진다는 걸 기억해서 절대값이 작아지겠네, 이 크기가 작아지겠네 라는 걸 생각해 두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의 경우에는 A가 5m/s로 달려가고 B가 10m/s로 다가온다고 하면 A가 올 때 B는 아주 빠르게 15m/s의 속력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이면 빨라진다는 걸 기억해서 절대값을 구한 다음에 방향을 매기면 좋겠습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한 운동인데 등속도 운동을 할 수 있죠. 등속, 속력이 일정하고 직선,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입니다. 이동 거리의 속력 곱하기 시간 구하는데 이것은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으로 구할 수 있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 그림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경우는 등속도 운동의 경우,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입니다.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볼 때는 이 값을 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축을 봐줍니다. 속력 축이네, 시간 축이네. 이렇게 속력 시간 그래프일 때, 속력 시간 그래프일 때 이 그래프의 넓이는 이동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공식에서 보았듯이 속력 곱하기 시간이 이동 거리였으니까 그건 넓이랑 같으니까 넓이는 이동 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속력 시간 그래프의 넓이는 이동 거리. 그 다음에 또 축을 보니까 이동 거리고 축을 보니까 시간입니다.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 그때 기울기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네. 이건 속력이었는데 그렇다면 기울기는 속력이구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동 거리 시간 그래프. 아까 앞전에 평균 속력, 순간 속력 할 때 이 그래프가 나왔었죠. 그때 기울기를 가지고 속력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순간 속력은 한 지점의 속력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점, 이 순간의 속력을 알기 위해선 이 접선의 길기를 구하면 순간적인 속력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지점, A 지점과 B 지점의 평균 속력, 두 지점 사이의 속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지점 동안의 이 시간 동안의 평균적인 속력을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접선 두 점 사이의 길기를 가지고 평균적인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만나겠습니다.